네, 이번 시간에는 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 그 전에 앞서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구슬들이 막 있어요. 근데 구슬을 5개당 한 묶음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구슬이 10개 있다. 그러면은 묶음이 2묶음 나올 거고, 한 4묶음이다. 그러면은 구슬이 20개 있겠죠. 그래서 구슬과 묶음의 관계 잘 기억해 두시고 바로 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몰은 입자를 묶는 거예요. 근데 몇 개씩 묶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묶음을 1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이 두 묶음이 되겠죠. 그 위에는 2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NA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원자가 1NA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자가 1몰 있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간단하게 문제 하나 내보면, 자, 원자가 18.0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원자가 몇 몰 있는 걸까요? 이거는 3몰이 되겠죠. 왜 3몰이냐? 이게 3 곱하기 6.02니까. 그래서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결국 이거는 3 곱하기 NA가 되었던 거죠. 근데 1NA에 1몰이니까 3NA면 3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 거예요. 다만 묶음으로 세는 거죠. 왜 묶음으로 세냐? 묶음으로 세는 이유는 원자 한 개가 너무 작기도 하고 이게 한 개 너무 작아서 이 한 개, 두 개 단위로는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원자를 묶음으로 세야 좀 다룰만 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시들을 좀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예시를 좀 더 들기에 앞서서 이 화학식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 to B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A to B라는 분자는요, 분자 하나를 A 2개랑 이게 1 생략된 거 B 하나가 구성하는 거예요. A 원자 2개랑 B 원자 하나가 A to B라는 분자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3, B5라는 분자는 A 3개랑 B 5개가 그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올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뭐냐? 저 앞에 큰 숫자 3은 뭔가요? 이 여기 있는 숫자 요거는 작은 숫자 3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AB3라는 분자가 3개 있는 겁니다. AB3가 3개 있는 거예요. 근데 AB3는 A 원자 1개랑 B 원자 3개가 분자 하나를 구성하죠. 그러면은 자 정리하면은 A 원자 1개랑 B 원자 3개가 AB3라는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데 그 분자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AB3라는 거에는 A가 3개 있고요. B가 3 곱하기 3 해서 9개 있겠죠. 왜냐면은 한 개당 B가 3개인데 3개가 있으니까 3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9개가 되겠죠. 이렇게 개수를 센다는 거를 안 상태에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자, CO2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 개당 C 한 개랑 O 2개로 구성되죠. 그쵸? 그러면 CO2가 5개 있으면 얘는 C가 5개 있고 O가 10개 있을 거예요. 근데 CO2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으면 이거는 C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거고 O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겠죠. 몰로만 바꾸면 1몰기 있을 때 C는 1몰 있을 거고 O는 2몰 있을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CO2가 5몰 있으면 이거는 C가 5몰 있을 거고 O가 10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몰은 결국 개수 세는 거니까 CO2가 5몰에 있으면은 C가 5몰, O가 10몰 이거랑 CO2가 5개 있을 때 C가 5개, O가 10개 이거는 그냥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몰은 개수니까. 이게 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자 몰의 전부였고요. 근데 이제 몰 하면은 같이 딸려오는 개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원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탄소에다가 12라는 숫자를 부여할 거예요. 탄소한테 너 12해? 근데 원소가 탄소만 있나요? 아니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많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다 값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지 하고 고민을 하니까 그러면은 탄소랑 무게를 좀 비교해 보자 해서 양팔저울에다가 한쪽에 탄소 원자 한 개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비교할 문제를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H가 왔어. 그러면은 C 하나 올려놓고 H 몇 개가 들어가야 C랑 저울이 평형이 될까? 같은 무게가 될까를 봤더니 H가 12개 올라가니까 같은 무게가 됐어요. 그러면 12개 올라가니까 같은 무게가 되네. 그러면은 C가 아까 12였으니까 H는 1 해. 그래서 H는 1이라는 숫자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LI라는 애가 왔어. 그랬더니 LI는 4개 올라가니까 저울이 수평을 이뤘어. 그러면은 LI는 4개만 되면 되네? 그러면은 LI는 한 개당 3이면 되니까 넌 3 해. 해서 LI는 3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에다가 값을 부여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탄소에다가 상대적인 값을 매긴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할 때 상대적인 값을 매길 때 탄소한테 12라고 했지 12g이라고 안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원자량은요 단위가 없어요.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자량 알았어. 원자량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값을 다 준 거구나. 그러면 분자량은 뭐지? 분자량은 뭐지? 자, 분자량은요. 일단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분자의 화학식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원자량을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H2O라는 분자가 있어요. 얘는 분자 한 개를 H1, H1, O1가 구성해요. 그리고 H의 원자량은 1이고 H의 원자량은 1이고 O의 원자량은 16이에요. 그러면 얘의 분자량을 구하려면은 얘를 다 더하면 된다 소리야. 그러면 이게 18이죠. 그래서 H2O의 분자량은 18이 돼요. 한 번 더. 자, CO2를 볼게요. 얘는 C 하나, O 하나, O 하나가 구성돼요. 그러면은 C는 원자량이 12, O는 16, O는 16 해서 다 더해주면 이건 44가 되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가 돼요. 그러면 분자량을 구할 때는 원자량을 더한 거니까 단위가 없는 애들끼리 더했으니까 분자량도 단위가 없겠죠. 그래서 분자량도 단위가 없습니다. 얘도 단위가 없어요.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화학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식량. 얘는 뭐냐면 사실 화학식량은 원자량이랑 분자량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화학식량의 정의도 뭐냐면 그 화학식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값이거든요. 근데 그럼 분자량이랑 다를 게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화학식량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온결합 물질 때문이에요. 이온결합 물질들은요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말 자체에 걔네한테 쓰는 거를 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Cl 있죠. NaCl은 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또 이온결합 물질 LiF, 뭐 MgOH2, MgCl2 이런 이온결합 물질들은요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화학식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식량을 구하는 거는 분자량이랑 똑같아요. NaCl의 경우 Na의 원자량에다가 Cl의 원자량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 더, MgF2의 화학식량을 구할 때는 Mg의 원자량 더하기 F의 원자량 더하기 F의 원자량 하면은 MgF2의 화학식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질량을 얘기할 때는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값이라서 단위가 없는 건데, 우리는 단위가 필요해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 단위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개, 두 개로 세는 게 아니라 몰 단위로 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몰당 몇 g인지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질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몰당 몇 g 이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g/몰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몰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의 몰질량 1몰 있으면 몇 g이냐? 12g이에요. 탄소를 1몰만큼 모아놓으면 질량이 12g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H2O는 1몰 모으면,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H2 분자를 모으면, H2O 분자를 모으면 질량이 18g이다. 그러면은 CO2 분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으면 걔 질량이 44g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g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탄소 1몰이 12g이면은 탄소 1개 g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12g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은 묶음이고 개수는 Na개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개수니까 몰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은 한 개당 질량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몰이라는 거는 몇 개인지 세는 개수를 세는 거다. 개수를 세는 거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1몰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개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 Na라고 쓴다. 그리고 원자량이라는 거는 탄소에다가 12를 부여한 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에게 상대적인 값을 부여한 거다. 그리고 화학식량은 그 화학식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합한 값이다. 원자량과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다. 대신 얘들을 1몰만큼 모은 몰질량에는 g/몰이라는 단위가 있다. 몰질량은 1몰당 몇 g인지, 몰당 질량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거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몰과 질량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